안녕하세요. 모터인사이드의 정용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숙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태양빛이 강해지면서 자외선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혜숙 씨, 네. 이 자외선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 아셨습니까? 아, 그래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그을리거나 손상되는 것만 생각했지 노화가 빨리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피부를 그리는 것만 생각했지 노화도 촉진시킨다는 사실 많이 모르실 텐데요. 보통 우리 피부는 31도 정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외부 영향 때문에 이 피부 온도가 40도로 넘어서게 되면 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 노화가 촉진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찜질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좀 더 젊은 피부 간직하고 싶으시다면 너무 뜨거운 곳의 찜질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뜨거운 불가마를 자주 애용하는데 이제부터는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노화 방지를 위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한 주간의 자동차 업계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용혁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곳을 다녀왔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텐데요. BMW의 뉴-G4 신차 발표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포토 섹션도 함께 진행돼서요.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그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지난 7일 BMW의 대표적인 2인승 로드스터 뉴-G4의 국내 첫 출시를 기념하는 포토 섹션이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고전적인 로드스터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뉴-G4는 기존 BMW의 소프트탑 로드스터가 아닌 전자동 하드탑 로드스터로 만들어져 많은 취재진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G4는 이제 기존 저희 E85 G4 전 세대 G4에 비해서 146mm의 길이가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넓이는 9mm가 길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높이는 8mm가 낮아졌는데요. 이는 G4가 이제 새롭게 하드탑 컨버터블로 바뀌면서도 더욱더 무게중심을 낮게 가고 더욱더 로드스터의 운동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은 3리터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장착되었는데요. 엔진의 동력 전달의 손실 없이 이제 바퀴로 동력 전달을 스무스하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0에서 100km를 5.1초에 끝내게 하는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BMW의 하드탑 로드스터 뉴-G4로 그동안 2인승 하드탑 로드스터 시장을 독차지했던 벤츠 SLK의 새로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지 그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BMW 뉴 G4는 고전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롱로즈 쇼테크라는 고전적인 로드스터 고유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소프트탑 로드스터였던 G4를 전자동 하드탑 로드스터로 만들어서 저는 물론이고요, 발표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BMW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경제 불안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들으면 좋을 만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노후된 자동차 내장 복원을 도와주는 오토펠리스의 내장 복원 시스템, 그리고 성능을 개선시켜주는 크라운 상사의 카텐셜이 그 주인공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량이 노후되면 이처럼 내외장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노후된 자동차 내외장을 반영구적으로 완벽하게 재생하는 기술을 도입한 회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까지 자동차 내외장재 복원업체는 많으나 반영구적으로 복원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는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펠리스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완성시킴으로써 자동차 내장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행기, 요트, 빌딩 관리, 그리고 명품 구두나 명품 가방 등 생활 속의 제품을 파손 및 손상된 부분을 교환하지 않고 새 것처럼 복원하는 신개발 기술 혁명 시스템입니다. 오토펠리스의 내장 복원 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새 것처럼 복원이 가능하면서도 복원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페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자동차 내장 부분을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면은 그 교환하는 것보다의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교환하는 부분은 환경 쪽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교환을 안 하고 복원을 하게 되면 거의 반 가격 정도에 충분히 다시 재활용을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토탈 리페어 시스템인 오토펠리스의 내장 복원 시스템이 어려워진 경기 속에서 자가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로 치솟는 기름값은 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량을 집에 두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고유가 시대에 첨가제 하나로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매연가스의 배출을 줄여주는 제품이 있어 화제입니다. 네, 냉각수에 첨가하는 액체 조성물입니다. 이것은 하동과 저온 플라즈마 액상 반도체 형태에서 필요한 전자의 활성화를 유도해 엔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열과 전기를 이온화하여 연료의 고리를 한층 더 미세하게 분해하여 탄소를 저감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냉각수에 첨가하는 제품이고 한 병을 주입하면 약 4, 5년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주입한 차량은 장거리 주행 시 최고 40%의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카센터에서 개발하게 된 이 제품은 지난 3월부터 본격 양성화되었지만 그 성능과 효과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동호회를 통해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텐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매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사용해 보니까 매연은 둘째치고라도 먼저 이제 그 차량의 진동이나 가속성이 확실히 향상된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매연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그 개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육안상으로도 많이 매연 쪽은 안 나오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평소에 그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때 또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쪽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높은 유가와 연료 차량에 배출되는 탄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카텐셜 같은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를 오래 쓰면 내장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것이 복원된다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토펠리스의 내장 복원 시스템은 새로 사는 것보다 절반 정도의 비용이면 완벽하게 새 것처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경기 속에서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카텐셜도 참 마음에 드는데요. 연료 절감은 물론 매연도 감소한다니까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텐셜은 냉각수 내에 투입하는 액체 첨가 조성물인데요. 이를 주입하면 매연 감소는 물론이고요. 어느 정도의 연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기 불황 속에 자가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신 정용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한 주간의 자동차 업계 동향을 알아보고 있는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혜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소식은 아우디 코리아의 신차 발표의 소식입니다. 뉴 아우디 A6는 어떤 모습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세계적인 유명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합병 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지난 6일 뉴 아우디 A6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뉴 아우디 A6는 싱글 프레임 그릴을 비롯해 범퍼, 공기 흡입구, 헤드라이트, 안개 등이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그러나 공인연비가 리터당 8km에 그치고 B6 플랫폼은 2004년도부터 그대로며 최신 경쟁 모델에 비해 강성과 밸런스에서 다소 뒤진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미지수입니다. 독일 포르쉐 자동차가 유럽 1위 업체인 폭스바겐과 합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 1월까지만 해도 폭스바겐의 지분을 51%로 늘리며 폭스바겐 경영권 장악에 힘쓰던 포르쉐가 3년여간의 지분 확보 과정에서 90억 유로의 빚을 진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부딪힌 탓으로 보입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아우디, 벤틀리, 부가티 등 총 10개 브랜드를 총괄하고 시가총액만 5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현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일본의 토요타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포르쉐 측은 폭스바겐의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고 이번 합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니더작센 주 정부와 양사 직원 대표들과 함께 통합회사의 구조에 대해 협의합니다. 이번 두 자동차 업체의 합병으로 자동차 업계의 순위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우디 신차를 보니까 싱글 프레임 그릴이나 범퍼 쪽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수평으로 배열된 6개의 LED 미등이 눈에 띄게 달라진 외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인 연비가 떨어지고 최신 경쟁 모델에 비해 강성과 밸런스 등이 다소 뒤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합병 소식도 있었는데 이런 합병이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등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부진 상태가 계속되자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포르쉐와 폭스바겐은 합병이라는 방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의 판도가 바뀌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후 차량 교체 시 신차 구입 후 감세 혜택에 관한 소식입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후차 감세 조치로 인해 신차 구입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달 목표에 벌써 한 50% 정도가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그 노후 차량 감면 대상 고객님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이번 달부터 많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차의 경우 4,570만 원짜리 제네시스 BH330 럭셔리를 구매할 경우 최대 250만 원의 세감면과 자체 할인액 최대 170만 원까지 합하면 4,168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 렉스턴 RX6 4륜구동 최고급형의 경우 최대 250만 원의 새 감면액과 자체 할인액 최대 360만 원을 합하면 총 610만 원의 할인을 받아 2,501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길래 그동안에 망설여왔던 걸 지금이야말로 자동차 구입의 적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들렸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새 차로 바꾸려고 하겠느냐는 우려와는 다르게 주 문의 고객들은 노후 차량 보유 고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후차 지원 방안은 대형차를 구입할수록 유리하고 경차 구입 시에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는 이미 개별 소비세와 취득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9년 이상 되지 않은 차들은 폐차를 하더라도 신차 구입 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번 5월 달에 또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4년 이상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추가 30만 원 할인과 또 7년 이상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추가로 50만 원 할인, 이런 혜택을 저희 회사에서 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밖에 르노 삼성도 정부의 노후차 세제 지원과는 별도로 지난 2003년 5월 말 이전의 등록 차량 보유 고객들에게 차종별 20에서 50만 원을 추가 할인해주며 GM대우도 4년 또는 7년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40만 원까지 할인해줍니다. 정부의 노후차 감세 조치의 시행으로 차량 구입의 대기 수요가 상당수 구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의 할인이 판매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숙 기자, 이런 감세 혜택 시행 후에 자동차 판매량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시행 초기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5월 판매량이 늘긴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5월의 혜택을 기다리면서 중대형차 구입을 미룬 운전자들도 많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장기적인 전망이 그리 밝진 않습니다. 노후차 지원 하나로 7, 8월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보다 저렴한 차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신차 가격에 따라 내려가는 중고차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신차를 사고 싶었던 잠재 고객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해주신 이해숙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를 직접 시승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자동차의 시승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이번 주는 렉서스 RX의 350입니다. 세단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SUV 시장을 함께 공략한 만큼 승차감이 어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돈입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릴 차량은 렉서스의 프리미엄 크로스오버 SUV RX의 3세대 모델인 뉴 RX 350입니다. V6 3.5L 엔진과 경량화된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고 277마력의 최대 출력과 35.3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또한 액티브 토크 컨트롤 시스템 방식의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었고 주차를 도와주는 와이드 앵글 모니터의 새로운 시스템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외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전 모델들의 전통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라인은 재즈풍의 날카로운 이미지가 세단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 전면부의 역사다리꼴 모양의 그릴과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SUV다운 역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안락한 맛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 시 안전을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존과 제어 장치를 조절하는 오퍼레이션 존으로 구분되어 시인성과 조작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햅틱 방식의 리모트 터치 컨트롤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이 뉴 RX 350을 운전하면서 주행 성능을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RX 350은 세단을 기본으로 하는 SUV답게 쾌적하고 안락하면서도 정숙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드라이브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꾹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나가기보단 부드러우면서도 꾸준한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렉서스의 탄탄한 기본기에 안락한 실내 공간, 그리고 특유의 정숙하고 매끄러운 주행 등이 모두 맞물려 이러한 쾌적성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출력을 갖고 있어 오른발에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RX 350은 이전 모델에 비해 서스펜션이 단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3세대 RX 350에는 급제동 상황 시 브레이크 담력을 높이는 브레이크 어시스트, 전자식 제동력 배분 장치,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자체 안전성 제어 장치와 운전석과 조수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10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충돌 시 목 부상을 줄이는 액티브 헤드레스트도 장착되어 있어 여느 차들보다 완벽한 안전장치를 갖추었습니다. 다만 안전 대책에 따라 차체 무게가 늘어난 것이 약점이지만 다소 높아진 토크와 빨라진 트랜스미션 반응이 이를 조금이나마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RX 350은 기존 렉서스 모델에 비해 다소 남성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기존 렉서스 차에 대한 선입견을 흔들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들려오는 묵직한 사운드는 2톤이 넘는 무게에 걸맞게 진중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하체는 렉서스다운 소프트함을 지향하고 있어 노면의 요철을 거의 흡수하는 편이었고 코너에선 자체 롤각이 다소 크게 느껴졌지만 조금이라도 미끄러질 기미가 보이면 자세 제어 장치가 아주 빠르게 개입해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렉서스의 RX 350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존 모델들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곳곳에 돋보이는 신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향상된 주행 성능은 기존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면서도 새로운 고객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장현 칼럼니스트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RX 350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 그 도요타의 그 RX 해리어 RX 300이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렉서스 버전으로 만든 차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승용차에 가깝고 그래서 렉서스에서는 이제 크로스오버 베이클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주행 특성 역시도 어설픈 세단보다도 훨씬 더 안정되고 출력 자체도 270마력대로선 SUV의 등치에 비해서는 아주 민첩함을 보이고요. 디자인이나 또는 감성 퀄리티나 모든 부분에서는 역시 렉서스다운, 렉서스의 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편안한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7천만 원대 후반의 그 가격인데 그 정도 가격대라면 과연 렉서스를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좀 더 성격은 다르지만 닛산 인피니티의 FX35 모델하고 본다면 거의 1,0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 차이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을 만큼 빼어난 부분은 없는, 그래서 분명히 차만 놓고 본다면 좋겠지만 좋은 차인 대신에 가격 가지고 본다면 시장에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렉서스 RX 시리즈는 렉서스 라인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해서 세그먼트 모델을 제공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단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SUV 시장도 함께 공략하고자 했는데요. SUV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면서도 스포티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존 SUV 차량과는 달리 쾌적하고 안락함을 원하는 운전자라면 렉서스 RX 350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반가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안락한 자동차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유망 업체를 찾아가는 시간 모터포커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업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를 줄만 알고 내릴 줄은 모르는 유가 때문에 연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이클론 코리아에서는 연비는 물론 배기가스의 오염도도 낮출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사상 초유 고유가 시대. 사이클론은 공기의 흡입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연료의 완전 연소를 도와 출력은 물론 연비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사이클론 코리아에서 사이클론을 최근에 출시했는데요. 사실 사이클론에 대해서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떤 제품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이클론은 우리나라 1600만 대 자동차 시장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불완전 연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인데요. 어떻게 불완전 연소를 완전 연소로 바꿀 것인가. 그거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기존의 자동차들은 공기가 일자로 흡입되던 과정을 사이클론을 흡기 쪽에 달아줌으로써 들어가는 공기를 회전을 시켜서 실린더 안으로 넣어줌으로써 공기가 혼합이 돼서 실린더 안에 들어갈 때 일자로 들어가는 공기가 섞이는 부분과 회전이 돼서 들어가는 공기와 섞이는 부분은 연소율을 높여주는데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이 됐고요.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터보 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막대한 비용으로 그런 엔진을 개발해야 되지만 흡기 쪽에 간단한 와류 장치를 부착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사이클론의 장점이면서 불완전 연소를 완전 연소화 시켜준다는 것이 사이클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류를 이용해서 연비를 절감시켜주는 기기는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기까지는 여러 곳의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와류 장치에 대한 부분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와류 장치는 정말 사람이 있어서는 보약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환경청이 인증하는 공인기관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각종 차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연료 절감 부분에서는 약 13에서 24% 정도의 연료 절감 수치가 나타났고요. 물론 그 부분은 90km에서 100km의 정속 주행으로 3시간, 4시간 계속 달렸을 때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력 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미국의 셰들백 대학에서 테스트한 결과 약 8마력 이상의 출력이 증강됐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국내외적으로 입증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세계 25개국의 특허를 획득했고요.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일본, 호주, 미국을 통해서 17개국에 저희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보급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서 실차 테스트를 거쳐서 저희가 많은 검증을 한 결과 우리 사이클론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장착에 대한 후기를 올려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어와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소비자분들은 결과치만 믿지 마시고 장착해본 분들의 소견을 듣고 충분히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예, 사이클론의 발전 가능성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 유가가 1,800원대를 넘어서 1,900원대로 갈수록 국가 에너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사이클론을 장착으로 연료 절감과 또한 환경에 관련된 내연 문제, 또한 자동차에 대한 노화를 막아주는 자동차 오래 타기에 대한 문제에도 기여하는 바에 의해 본다면은 앞으로의 사이클론의 판매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그 홍보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계획을 잡아놨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4, 4분기가 지나고 나면 내년 1, 4분기 저희 매출 목표를 약 월 한 10억 정도의 매출 목표로 잡고 지금 총력전을 이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사이클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얘기만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클론3는 18년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제품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이클론을 직접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개발하게 되셨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공해에 그 많은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내 제품을 통해서 완전 연소를 이루어 가지고 공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또 고출력에 의한 조기 기어 변속에서 연료 절약, 요즘 고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출력, 공해, 연비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이 제품을 개발했죠. 네, 개발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초창기에는 이 제품을 철로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내구 신뢰성에서는 바람 힘이 대단히 세가지고 생각 외로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바로 스테인레스로 바꾸면서도 그것도 더 두꺼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 저는 한 18년 동안 이 사업하면서 14차례 제품을 개선을 해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종업원이, 나 믿었던 종업원이 나가가지고 유사품도 만들어가지고 좀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있고, 또 그게 유통이 돼가지고 사이클론 주십시오. 그러면 카센터에서 내미는 게 유사품이었죠. 그게 또 효과가 또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덤탱이를 내가 쓰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정책, 우리나라 언론 정책에서 특정 제품을 홍보 못하는 그런 나쁜 규정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도 충족지 못하고 그 발전해야 될 그 성장해야 될 발명가라든지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 못하는 그런 결국은 국익에 반대되는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을 부각됩니다. 네, 완성된 제품만 봐서는 이거 하나 단다고 해서 완전 연소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이것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되나요? 그 우리나라에도 용오름 현상이, 미국엔 토네이도, 그 흙먼지 바람으로 모든 걸 다 가운데 모아가지고 결국은 가을 낙엽, 이 회오리 바람에 가운데 몰리는 현상들 보셨을 거예요. 소용돌이 물살이라든지, 또 군대 갔다 오는 분들은 총알에 강선을 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연소라는 과정은 연료가 휘발유건 LPG건 디젤이건 간에 산소가 없으면은 제대로 안 탈 뿐더러 또 입자가 미립화돼야 돼요. 우리가 설탕물도 꿀물도 다 저어마이지 않습니까? 음식도 다 씹어먹는 것처럼 사이클론이 있어야 공기연료 혼합이 잘 돼가지고 입자도 미립화돼서 완전 연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출력이 올라가면서 조기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절약도 오고, 그다음에 완전 연소니까 자연적으로 유해 가스도 주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들은 아무래도 장착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하는데요. 장착은 쉬운 편인가요? 굉장히 쉬운 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에어클리너 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진으로 들어간 호스가 요즘 분사식이 있는데 에어클리너 통에다가 일반적으로 껴요. 그리고 에어플로우 센서 있는 경우 그 다음부터 끼고, 터보 인터쿨러라 그러면 인터쿨러 다음부터 하나 달아도 좋지만 추가로 달면 또 좋은 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간단하죠. 그런데
장착하기가 어려우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장착점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제가 지금 직접 장착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 지금 사이클론은 어느 부분에 장착을 하면 될까요? 먼저 에어 필터에서부터 달기 시작하고요. 엔진 쪽에도 추가하면 더 좋고 배기에도 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가 장착 제품으로 개발된 것인 만큼 설치는 간단했습니다. 우선 흡기 부분은 공기의 흐름관인 에어 클리너통과 스로틀 밸브 쪽에 사이클론 3를 장착했습니다. 요 2차를 잘 하셨는데 악셀 페달 최대로 밟았을 때, 즉 이게 최대 됐을 때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앞으로 조금 밀려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스로틀 밸브와 사이클론이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밟을 때가 있는데 그때 리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계속 왕 거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중간에 스토퍼를 활용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중간 스토퍼가 있거든요. 요거 요런 것을 활용해서 더 안 들어가게 해주면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스토퍼를. 네, 배지로 세워주기만 하면 되네요. 드라이버로도 해도 되고. 기존 자동차에 새롭게 장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다음은 배기 부분인 배기구에 장착을 해보았습니다. 흡기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배기구까지 장착을 해주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배기구 장착 시 주의할 점은 배기구에 사이클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사이클론의 끝을 완전히 꺾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흡기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안쪽으로 끝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설치가 끝나고 제가 엑셀을 밟아보았는데요. 이때 배기구에서는 물과 매연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가속 페달을 밟은 뒤에 배기구에서 물과 매연 같은 것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사이클론을 장착하게 되면 공기가 막 섬해해서 들어가요. 엔진 안에 있던 쌓인 카본, 아까 유리구슬 같은 가운데 몰렸듯이 가운데 모아서 밖으로 빼는 과정. 또 배기구에도 달았잖아요. 그래서 배기구에도 벽면에 카본이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고, 특히 급발진 문제가 엔진 안에 퇴적된 카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뻘건 숯불이 돼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키기 때문에 D나 아래 놓는 순간 그냥 뭐 브레이크로도 안 쓰는 현상이 나오는데, 또 카본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급발진도 막아줄 수 있고, 연료는 CH 혼합물인데 탄소, 수소, 산소하고 결합하는 보다 더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C는 CO2, H는 H2O. 여러분 아시다시피 H2O는 물 아니면 수증기거든요. 특히 배기구가 찰 때는 수증기가 물로 응축돼 가지고 물이 이제 토기에 나오는 현상이고,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게 되면 배기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스팀으로 그 김으로 빠지는 현상이죠. 네, 지금까지 사이클론 코리아의 사이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고민하실 텐데요. 지금 살펴본 사이클론만 장착하더라도 길에 흘리는 기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국내 최초 회오리 방식의 자동차 연료 절감으로 기름값도 줄이고 환경 오염 방지까지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서 차량에 부담 없이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와류를 생성해내서 연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차에 손상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되겠죠? 네, 유류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성 검증이 먼저겠습니다. 사용자는 물론이고 개발자도 잊지 말고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지하철 9호선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만 시범 운행 실시하고 있는데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용해본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은 공간은 협소한데 필요하지 않은 보조대들이 있고 변기의 위치도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블록 표시가 전동차 쪽으로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자칫하면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고요. 역내 안내 방송은 또 너무 작아 듣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동차 칸 사이에 턱을 없애는 등 기존의 역사보다 개선된 점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시정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